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는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린란드가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심화되고 있는 북극 지방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린란드의 총리인 무테에게 되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수 시도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습니다. 막말 대잔치 던져놓고 그다음에 양보를 받는 이런 게 유행할까 걱정이 되는데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요즘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보면 하드 파워, 또 막장 하드 파워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앞섭니다.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님, 오늘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라는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국제적으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불길한 전조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나마,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작년 12월 22일에 덴마크 대사를 임명하는 발표를 SNS 게시물에 게시한 바 있는데요. 그때 미국은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의 소유와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1월 7일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네. 동시에 트럼프는 덴마크가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덴마크에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덴마크라고 해도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데 그린란드는 이제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네, 그린란드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 면적은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 면적의 9.6배, 그리고 미국의 약 4분의 1에 달합니다. 현재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섬 정부가 대부분의 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의회를 가지고 있고요. 31명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덴마크가 국가 방위, 안보, 그리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크기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은데요. 약 5만 6천 명의 그린란드인이 있고요. 대부분은 캐나다와 알래스카에도 살고 있는 민족 집단인 이누이트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란드어는 덴마크어와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상당히 다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덴마크가 1700년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린란드를 이제 식민지로 통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1979년 그린란드는 그 내부 문제에 대한 제한적인 자치권을 얻었고요. 자치의회를 설립했습니다. 2009년에는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확대했고요. 협정에 따라서 그린란드인은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린란드가 그래도 아직은 그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주된 이유는 그린란드가 여전히 의사, 간호사, 교사를 포함한 많은 전문 서비스와 연간 5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덴마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는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지방은 해운, 에너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 강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그린란드에서 약 11,000제곱마일의 빙산과 빙하가 녹았는데 이는 대략 남한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해빙이 되면서 북극의 2대 항로인 러시아 북극 해안을 따라가는 북극해 항로와 캐나다의 북극 군도를 통과하는 북서 항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다른 항로에 비해서 매우 효율적인 운송 경로인데요. 예를 들면 서유럽에서 동아시아까지 북극해를 항해하는 것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 항해하는 것보다
거리가 약 40% 짧다고 합니다. 네. 최근 북극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의 선박 교통량은 지난 10년 동안 37%가 증가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무역이 북극 항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이제 항로가 열리니까 거기를 한번 또 이렇게 공략해 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린란드에서 얼음이 녹으면은 이제 석유 시추하고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광물 채굴이 이제 보다 활발해질 것 같고요. 이러한 광물은 이제 풍력 터빈이라든가 송전선, 배터리, 전기 자동차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그 필수적인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그 자원에 대한 요구가 바로 그린란드의 중요성이 커지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린란드가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심화되고 있는 북극 지방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와 국방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알렉산더 그레이는 트럼프가 시도하는 것은 서반구의 외곽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다시 활성화하고 이를 강대국 경쟁자들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서반구 방어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뒷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고 보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보아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덴마크 국제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그 올레세는 미국의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에 대한 관심이다. 미국은 북극을 지정학적 경쟁지역으로 보기 시작했고 미국 입장에서 다른 강대국을 그린란드에서 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덴마크 국방정보국의 연례 보고서가 이런 측면에서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북극에 대한 접근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를 활용해서 중국이 북극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극은 핵 잠수함의 배치 지역으로서 상당한 군사적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핵 잠수함은 얼음 아래에 숨어 있다가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독도도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주변국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당황할 텐데 말이죠. 예. 트럼프 언급에 대해서 덴마크, 유럽, 또 그린란드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네, 그 덴마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그 덴마크의 외무장관인 라스무센은 러시아가 북극에서 무장하고 있고 또 중국이 이 지역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가 안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가 매물은 아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보다도 사실은 뭐 유럽에서 영향력이 큰 프랑스, 독일이 이제 아무래도 더 반발할 것 같은데, 역시 그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그린란드의 영토 보존을 이제 옹호하고 또 트럼프의 군사 행동 위협에 대한 경고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독일의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아주 작은 나라든 아주 강력한 나라든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프랑스 외무장관인 장 노엘 바로는 다른 나라의 주권적 국경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브뤼셀 선임연구원인 케르 케고르는 유럽 정치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위협은 터무니없는 요구로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양보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그린란드의 총리인 무테에게되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수 시도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덴마크인이 되고 싶지 않고 미국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외교 무대에서 트럼프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 막말 대잔치 던져놓고 그다음에 양보를 받는 뭐 이런 게 유행할까 걱정이 되는데 미국이니까. 그죠.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했다간 욕만 바가지로. 네. 어찌됐건 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각이나 미국의 군사행동을 통한 합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의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그린란드, 덴마크와 이미 맺은 군사, 외교, 경제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이제 그린란드가 어떤 독립 움직임이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와 오랜 갈등 관계가 있었고 덴마크로부터 독립하려는 운동이 최근 몇 년 동안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09년에 통과된 덴마크 법률에 의하면 그린란드는 언제든지 독립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린란드의 독립 절차는 먼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덴마크 정부의 독립 의사를 통보하고 이후 양 정부가 분리에 대해 협상을 한 이후에 그린란드 국민투표에서 협상 내용이 비준되어야 합니다. 2019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란드인의 68%가 앞으로 20년 안에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가 독립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4월 그린란드에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주요한 정책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립까지는 아직 상당히 먼 미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그린란드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의 자유연합 협약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유연합 협약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간의 협약이 되겠는데요. 미국은 현재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마셜 제도와 같은 국가들과 자유연합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은 이들 국가들이 완전한 독립을 누리지만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방위 의무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란드가 독립이 된다면 미국이 그린란드에 이러한 자유연합 협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다, 뭐 좋겠다 이러한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 네.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그 식민지가 있었는데 며칠 좀 그렇죠. 그런 걸 걱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파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